넓어 보이고 뼈가 다 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퍼져 보이고 여백이 많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사진빨이 안 맞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. 저는 굉장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해요.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. 저는 오른쪽에서 보는 코는 마음에 드는데 왼쪽에서 보는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수술 후에. 예. 남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제가 진짜 사진만 찍으면 얼굴이 막 넙대대하게 나오고 엄청 표면적으로 나와요. 이게 진짜 스트레스인데 왜 그런 거예요? 진짜 스트레스예요. 네, 진짜 스트레스예요. 사실 그게 얼굴이 크지도 않은데, 그죠? 예,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실제 크기보다 이제 비율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. 한국 사람은 광대가 이렇게 넓을 수밖에 없고 이런 느낌을 그 서양 사람들은 되게 뭔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 한국 사람들은 광대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사각도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발달하고 이제 그런 얼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그런 걸 커버를 하지 못하거든요. 그냥 다 평면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보는 것보다 더 얼굴이 넓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. 저같이 사진빨 안 받는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. 비교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,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사진빨은 서양 사람들 사진빨이 더 이쁘게 나오잖아요. 얼굴의 비율 자체가 뼈가 다 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퍼져 보이고 여백이 많고 이제 그런 게 상대적으로 사진빨이 안 맞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. 네. 사진빨 안 받는 이목구비 특징도 있을까요? 사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도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뭉툭하잖아요.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코 안에 있는 연골이 굉장히 강하고 상대적으로 피부는 얇은 데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연골은 되게 작고 상대적으로 피부는 두껍고 거기 지방이 많이 껴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뭔가 선이 사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눈만 비교를 해도 서양 사람들은 보통 쌍꺼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이제 눈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 쌍꺼풀까지 포함해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.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는 눈이 많기 때문에 작고 짧아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성형수술로 이제 그걸 커버하는 경우가 많죠. 얼굴에서 입체감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뭐 입체감이라고 하면 좀 나올 부분은 나와야 되고 이제 꺼질 부분은 꺼져야 되고 그런데 거꾸로 나올 부분은 들어가고 꺼질 부분이 나오게 되면 뭔가 입체감이 떨어지는 거죠. 입체감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 다 보형물을 쓰는 수술이에요. 보형물. 이제 보형물을 쓰는 수술, 코 수술, 뭐 가슴 수술, 뭐 누구나 다 한 30, 40대 되면 느끼겠지만 팔자주름이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. 이런 수술들이 이제 입체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이마에 보형물 넣거나 막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? 저는 이마 보형물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마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. 그 이마만 이렇게 그 앞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밝아 보여요. 네, 모든 게 인상도 밝아 보이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. 사진빨 안 받는 눈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? 눈이 작아 보이면 사진빨이 잘 안 받겠죠. 그러니까 큰 눈을 다들 좋아하시니까 눈이 커야지 사진빨이 잘 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눈이 커 보이는 수술을 이제 하시는 거죠. 그 사진에서 잘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쌍꺼풀 라인 자연스럽게 하기보다는 티가 나더라도 화려하게 하는 게 사진빨이 더 이쁘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꼭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이 뭐냐. 구체적으로 직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영상에 찍히는 직업인지 아닌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제가 볼 때 인아웃 정도 자연스럽게 이쁜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한다. 혹시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사진에서 이쁘게 안 나와요. 사진에서 좀 뭔가 답답하게 나와요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죠. 이게 목적이 전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뻐 보이려고 하는 쌍꺼풀 라인하고 그 다음에 사진상에서 예뻐 보이려고 하는 쌍꺼풀 라인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건 수술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. 사진빨 잘 받는 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이제 그 수술의 목적하고 비슷해요.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사진빨이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코끝이 뭉툭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연골이 약하고 그 사이에 연골 사이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코끝이 뭉툭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선이 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육체미 대회에서
이렇게 뭔가 근육이 크기만 한 근육과 그 다음에 쫙쫙 갈라진 근육이 있잖아요. 이게 어느 게 더 점수를 많이 받느냐, 이제 보통은 후자란 말이에요. 쫙쫙 갈라진 근육이 이제 선이 살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인다는 거죠. 마찬가지로 코도 이제 우리가 보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안에 뭉툭한 느낌이 많이 나는 이제 코를 말하는 건데, 그러면 사진이 별로 안 예쁘게 나와요. 코는 큰데. 그래서 이 부분을 천을 살려서 샤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전반적으로 코끝도 뭉툭해 보이고 콧볼도 뭉툭해 보이면 그 부분이 이제 예뻐 보이진 않는 거죠. 그리고 콧대가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낮으니까 콧대가 밋밋하면 뭐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. 눈하고 눈 사이에 이제 음영이 없다,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또 이제 입체감을 살리듯이 볼륨을 주면 이제 또 코가 더 예뻐 보이고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사진빨을 잘 받기 위해서 좀 갖춰줘야 되는 요소? 대칭에 대한 요소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.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나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이 각도에서 이제 찍으면 본인이 예쁘게 나오더라,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 성형을 해도 수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. 저는 오른쪽에서 보는 코는 마음에 드는데 왼쪽에서 보는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, 수술 후에. 예. 남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인지 아닌지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짝눈을 수술을 할 때도 나 짝눈을 교정하고 싶어요,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냥 제가 봐서는 짝눈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, 생각보다. 그 레벨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지, 뭐 쉽게 설명드리면 눈에서 보통 이제 짝눈이라고 생각하면 눈동자 보이는 게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면 달라 보여요. 양쪽이 달라 보여서 짝눈 교정을 해야 되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, 1mm 정도 차이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술하지 마세요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뭐 또 다른 예로 이제 가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할 때 뭐 쉽게 설명드려서 200cc를 넣는단 말이에요. 저는 양쪽 가슴이 달라서 오른쪽은 200cc를 넣고 왼쪽은 250cc를 넣어주세요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 가슴 보형물은 25단위로 보통 나와요. 25에서 30단위로 나와요. 실제로 보형물을 이렇게 양쪽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어느 게 200cc고 어느 게 225cc 해도 잘 몰라요. 그 정도로 차이가 덜 난다는 거죠. 남들이 보기에 느껴질 정도인지 아닌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.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.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, 내가 셀카를 찍었을 때 또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, 남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떤지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제가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. 오늘은 뭐 의학적인 내용보다 다른 기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, 되게 사실 주관적인 요소도 많고 직업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, 이런 거는 이제 혼자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